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2019년작 중력을 거스르는 남자라는 판타지 이탈리아 벨기에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 나탈리아의 산통이 시작되었어요. 그녀의 어머니 알리나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날 의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분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였죠. 이 신생아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지 탯줄에 묵힌 채 공중에 조용히 떠 있습니다. 분만실의 세 여자는 모두 정말 놀랐죠. 나탈리아는 자신이 천사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나탈리아는 간호사에게 등록에 필요한 정보조차 주지 않은 채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뛰쳐나갑니다. 집에 도착한 나탈리아는 아기에게 뭔가를 먹이면 나는 것을 멈추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리나는 딸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지만 문란한 삶을 살아온 나탈리아는 이에 대답할 수 없었죠. 알리나는 아기가 절대 집을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바깥 세상은 아기에게 너무 위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나탈리아와 알리나가 일어났을 때 아기가 천장에 매달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할머니인 알리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탁자에서 끌어내립니다. 나탈리아는 아들의 이름을 오스카라고 부르기로 결심합니다. 알리나의 오랜 친구들이 알리나의 집을 찾아온 것이죠. 오스카는 이불 안에서 아기 침대에 묶인 채 있습니다. 할머니의 친구들은 아기를 보고 웃으며 아기를 품에 안아보고 싶어 하지만 알리나는 이를 허락하지 않죠. 아기가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잠을 잘 시간이라고 만나볼 수 없다고 둘러댑니다. 친구들이 가고 알리나와 나탈리아는 아기가 안전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천장에 담요를 겹겹이 붙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알리나가 손자와 함께 밖에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알리나는 아이가 햇빛 알러지가 심하다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오스카는 쑥쑥 자랐고 멋진 아이가 되었죠. 오스카의 할머니는 아직도 그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서 이 아이는 바깥에 대한 환상이 많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으로 배트맨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을 끔찍한 적들로부터 구하는 영웅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스카의 엄마가 그에게 특별한 조끼를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조끼엔 오스카가 뜨지 않고 땅 위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무거운 물건들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녀는 오스카가 곧 학교에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오스카의 할머니는 그녀의 손자를 바깥 세상에 내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스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는 배트맨처럼 행동하는 놀이에 몰입해서 창문을 열어 상상 속의 악당들을 따라잡습니다. 알리나와 나탈리아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최악의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찾아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스카는 창문에서 항아리를 떨어뜨리고 천장으로 올라간 것이 전부였죠. 할머니는 손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창문을 모두 붙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나탈리아는 이전부터 아들이 큰 세상으로 나가길 바랬어요. 나탈리아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밤 오스카를 산책시키기로 합니다. 오스카는 평생 동안 집 밖으로 나온 적도 없어서 많이 걷지 못했기 때문에 다리를 절뚝대며 걸었습니다. 산책을 하며 나탈리아는 아들에게 그의 우상인 배트맨이 그렇듯 능력을 절대 비밀로 하며 살아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때부터 나탈리아는 오스카에게 조끼를 입히고 매일 바깥 산책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나탈리아와 오스카가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나탈리아만 마트에 들어가고 오스카는 엄마를 기다리며 바깥에 있었죠. 몇 걸음 아래로 내려가다 오스카는 실수로 아가타라는 소녀에게 어깨빵을 쳤습니다. 장 본 것을 모두 쏟은 채 길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오스카가 사과했지만 아가타는 정말 미안하다면 떨어뜨린 물건들을 집에 가지고 오는 것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죠. 가던 길에 아가타는 오스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스카는 점점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빨리 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빼기로 결심합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가타는 물을 다시 달라고 하지만 오스카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둥둥 떠오를 테니까요. 아이들은 물통을 두고 다투다 넘어졌고 오스카는 위로 떠오르게 되지만 다행히도 창문에 막히게 됩니다. 아가타는 오스카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어떻게 공중에 뜰 수 있었는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녀는 오스카가 땅 위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녀의 책가방을 주고 그의 비밀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한편 나탈리아는 아들이 어디로 사라진지 몰라 매우 걱정스러운데요. 오스카는 지금 집에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에게 그의 새로운 친구에 대해 말해주는데 그 친구가 자신이 새로운 능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은 숨깁니다. 아가타와 오스카는 이제 매일 함께 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가타가 할머니와 함께 오스카를 데리러 왔는데 나탈리아는 아가타의 할머니와 이야기하며 아가타가 아들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음을 느끼죠. 다음날 그녀는 아가타에게 오스카가 집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점점 더 아이들이 서로를 만날 수 없도록 핑곗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가타가 울면서 할머니와 함께 찾아옵니다. 나탈리아가 문을 열고 나오지만 오스카가 숙제를 하고 있어 나가서 놀 수 없다고 사과합니다. 아가타는 오스카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를 알게 된 아가타의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엄마와 할머니는 오스카를 학교에 보내기로 합니다. 나탈리아는 아들과 함께 교실에 들어가고 다른 아이들이 문 옆에 보관함에 외투와 가방을
보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은 가방 없이 교실에 들어갈 수 없죠. 안타깝게도 그녀는 오스카를 차에 다시 데려오고 집에 오게 됩니다. 오스카의 가족은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산속의 먼 마을로 이사를 결정합니다. 몇 년이 흐르고 오스카는 더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고요. 모자가 산비탈의 외딴 오두막에서 함께 살고 있네요. 어느 날 오스카는 텔레비전을 보다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의 소개 영상을 접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사회자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누구라도 테스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죠. 오스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의 재능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어머니와 상의하지 않은 채 떠나게 됩니다. 오스카는 재능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어 텔레비전 세트장에 등장합니다. 대중은 날 수 있는 그의 능력에 매우 놀라고 몇몇은 그가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은 다비드라는 사냥꾼의 이목을 끌게 되는데요. 그는 공연과 텔레비전 쇼에 있어 오스카의 가이드가 됩니다. 그는 오스카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오스카는 자신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을 꿈꾸고 다비드는 그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길게 생각할 것 없이 오스카는 다비드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으로 아티스트가 됩니다. 제작자 다비드는 그에게 중력을 거스르는 남자라는 예술적인 이름을 제안하고 그에게 호화로운 집을 제공하죠. 오스카는 어머니를 모셔올 계획을 하지만 다비드는 팬들이 오기에 불편할 것이라며 이를 말립니다. 오스카는 매우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몇몇 텔레비전 쇼에도, 광고에도, 패션 잡지에도 등장합니다. 처음엔 그도 새로운 삶의 신이 났지만 점점 지루함을 느낍니다. 매 프로그램마다 땅에서 발을 떼고 회전하기 같은 똑같은 일을 요구받았기 때문이었죠. 오스카는 처음으로 대중에게 그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빠르게 깨닫습니다. 그는 그저 날기만 해야 했던 것이었죠. 오스카를 더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 다비드는 의도적으로 오스카의 삶에 대한 사실들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는 오스카가 굉장히 가난하고 배고픈 집안에서 자라났으며 권위적이고 엄격한 엄마 밑에서 위협을 받아왔다고 말을 하게 되죠. 그의 고향에 박물관이 생기게 되지만 그의 첫 책가방, 그리고 만점을 받은 성적표 등 가짜 물건들이 전시됩니다. 오스카는 정정을 요구하지만 제작자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들을 약간 과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지친 오스카는 자신이 계약을 종료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다비드가 책의 편집자와 회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걸 알게 되자 자신에 대한 책을 낸다는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바꾸죠. 회의에서 그는 그의 자서전을 어머니가 조끼를 만들어 주었을 때 그의 첫 걸음마에서부터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공유합니다. 실망한 오스카는 편집자와 함께 일하기를 거절합니다. 자신의 가장 훌륭한 아티스트를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든 다비드는 오스카의 어머니를 초대합니다. 나탈리아가 아들의 집에서 열리는 시끄러운 파티에 있네요. 그녀는 과거의 오스카에게 매우 중요했고 또 많이 동기부여가 되었던 메모와 인용문들을 가져다 줍니다. 오스카는 그가 아직 계약 관련해서 해야 할 것이 많다고 슬프게 말하죠. 하지만 다음 공연에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대에서 천사처럼 떠오르지 않은 채 그는 관중들에게 모두 꺼져버리라고 말합니다. 다비드는 그에게 지금은 아직 모든 것을 잃기 전이고 상황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스카는 멈추고 싶다고 사정하죠. 그는 더 이상 중력을 거스르는 남자이고 싶지 않았고 또 그가 조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가 죽은 것처럼 꾸며줄 것을 부탁합니다. 다비드는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되죠. 이 천사의 사망 소식은 빠르게 퍼집니다. 기자들은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몇 년이 지난 걸까요? 휠체어에 묵힌 채 바깥에 나갈 수 있게 된 장애인인 척도 하죠. 지금 그는 매춘하는 여자들이 묵는 것으로 알려진 모텔에서 접수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스카도 그 여자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도 오스카에게 애정어린 별명도 붙여주며 서로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한 개의 방을 제외한 모든 방이 비어 있습니다. 오스카는 모텔 상태를 확인하러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하는 새로운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아가타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다시 함께 행복하고 편안하며 서로 함께인 것을 즐깁니다. 오스카는 아직 그들이 어렸을 때 말했고 꿈꿨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네요. 아가타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을 망설이죠. 오스카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어릴 적 마을, 버려졌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박물관은 폐쇄되어 있네요. 점차 사람들은 그를 잊어갔습니다. 오스카는 그곳에 스스로를 가두고 혼자 살아가려 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어릴 때처럼 옷을 입은 아가타네요. 오스카의 분홍색 책가방을 아는 채로요. 그리고 서로 싱긋 웃습니다. 몇 년 후 오스카와 아가타는 결혼했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오스카는 일하러 가고 아가타는 그를 배웅하네요. 이제 그는 건물 외벽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오스카가 배트맨처럼 입고 마천루에 창문을 닦는 모습을 비추며 마무리됩니다. 그는 그의 어릴 적 꿈을 이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환영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모두들 안녕.